신장 생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네프로틱 신드롬, 아까 콩팥에 소변이 만들어진 한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콩팥 자체죠. 그래서 네프로틱 신드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프로틱 이런 말은 콩팥이라는 뜻이에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니까, 콩팥 자체에 소변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후군을 네프로틱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진을 보면, 눈이 좀 부었죠? 눈이 좀 부었습니다. 눈이 좀 부죠. 자, 이렇게 얼굴이 부어있는 것을 보이는 게 우리가 네프로틱 신드롬인데, 자, 자세한 건 알아봅시다. 자,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 자,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부종이 나타나는 이유.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위에 부종이 나타난다. 우리 전날 술 먹었을 때도 눈, 아침에 눈이 많이 붓죠? 또 일종의, 이데마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하지 종아리에 부종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자, 그러면 왜 특히 이렇게 붓느냐? 자, 여기에 그림도 중요합니다만은,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사구체 했죠? 오만 주머니. 자, 여기서 이제 수입 세동맥, 수입 세정맥. 수입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콩팥에 리널 아트리가 들어와서 이 사구체예요. 이게 가져가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서 삼투압이나 그다음 압력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모든 게 빠져나가고 이것이 근위세조관 프록시멀 컨볼리트 튜브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여서 나가는데 여기에 이 사구체가 손상을 받아서 아까 내가 말했죠? 슈가 그다음 프로테인 전부 안 나간다고 그랬죠. 사구체에서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네프로틱 신드롬은 이 사구체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아서 슈가나 프로테인 이 근위세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근위세조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한번 빠져나가면 이 근위세조관에서 이 프로테인을 제로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물질이라서. 그러면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프로테인이 떨어집니다. 프로테인은 무엇을 역할하냐면 삼투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삼투압이란 뭐냐? 자, 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비크에 물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막을 하나 만들어요. 중간에 이 막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막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다가 점선을 좀 일어났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물과 이 물에서 물질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 범위보다 요 물질 통로의 크기보다 큰 물질이 여기 있다 칩니다. 여기가 하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압력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여기가 농도가 높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농도는 요 물과 요 물은 각각 물질에 대해서 농도를 해요.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지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자가 반, 여기 남자가 반이면 여자가 여기 가 있고 남자가 여기 가 있어. 남자가 안 움직입니다. 반신은 안 하죠. 근데 이쪽에 여자가 가 있고 이쪽에 남자 10명, 남자 10명, 여자 20명, 여자 0명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여자 20명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각 성분마다 농도를 같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게 삼투압이에요. 성분마다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소디움은 소디움대로 포타슘은 포타슘대로 칼슘은 칼슘대로 모든 각 이온이든 물질이든 간에 그 성분마다 농도가 일정해져야 되는 게 삼투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큰 물질들 단백질이나 슈가 같은 물질이 여기에 공개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은 이렇게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농도 높죠? 그럼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을 이 충분히 통과합니다.
물이 이동해서 여기가 물이 많아지고 여기 물이 적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혈관 속에 있는 물이 우리 혈관 밖에 있는 우리 몸으로 몸 안에서 우리 혈관 밖에 있는 몸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주는 이유가 적혈구, 단백질, 슈가 이런 아주 큰 분자량을 가진 물질들이 혈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혈관 안에 있어서 혈관 밖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혈관 밖에 있는 물을 오히려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세포 사이에 있는 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포 안에는 세포막이 있어서 나는 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와 혈관 사이에는 우리가 간질이라고 해요. 인터스티셜 티슈를. 세포와 혈관 사이에는 그냥 우리가 조직, 그냥 인터스티셜 티슈 이래서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간질. 자, 그러면 인터스티션에는 물이 안 빠져나가고 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세포에서도 안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서 고농도에서 물을 빨아당기고 있고요. 혈관도 슈가나 프로테인 그리고 RBC 같은 것들이 산파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간질에서 물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만약에 요 구멍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소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개 있다. 소듐이 10개 있다.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물이 오지 않고요. 여기 5개가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만약에 포타슘이 여기 포타슘 예를 들어서 소듐이 여기는 소듐이 10개 있고 이쪽에는 포타슘이 10개 있다 칩시다. 여기는 포타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요놈이 10개, 요놈이 10개니까 맞네? 아닙니다. 요건 5개 넘어가고, 요건 5개 넘어갑니다. 각 성분마다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이 막은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뭐는 거야, 반도체. 세미컨덕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체는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죠. 전원체는 뭡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나무 같은 게 전원체입니다. 그럼 세미컨덕터는 뭐죠?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0, 1이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전원체, 어떤 조건이면 도체. 그렇게 해서 반도체란 말이 반자거든요. 반도체죠. 전달할 도자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세미컨덕터듯이 요거는 뭐냐면 반투막이라고 해요. 반투막. 이것도 세미가 들어가요. 반투막입니다. 네, 투는 뭡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반만 통과시키는 선택적 통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선택적 통과를 하는 세포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하고 죽은 무생물이나 죽은 하고 달리 이 반투막은 에너지를 쓰면서 물질을 냈다 넣었다 하기도 하고요.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액티브 업데이터를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 직접 써서 ATP를 가지고 직접 써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한 경계를 져서 물질이 서로 농도를 일정하게 서로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그 유지시킬 때는 통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과할 수 없는 게 있다.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거고 통과할 수 없는 건 큰 거다. 통과할 수 있는 게 주로 뭐다? 슈거나 프로테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그럼 통과할 수 없는 걸 한번 통과해버리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 구멍이 그만큼 큰 게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사구체가 망가져서 여기 구멍이 조그맣게 뚫렸다. 우리가 마치 집에서 싱크대에서 망으로 갖고 이렇게 쌀을 이렇게 건다 칩니다. 많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싱크대에서 빠져서 그냥 하수로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사구체 혈관벽에 손상을 입어서 구멍이 크게 나서 프로테인이나 알부민이니까 프로테인이 가장 큰 대표되는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알부민이거든요. 프로테인은 여러 가지 액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오스모랄리티, 삼투압을 갖다 제대로 유지시키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게 알부민이라는 겁니다. 글로불린도 프로테인이 일종이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일단 그래도 프로테인이라면 알부민은 우선 떠오르는 겁니다. 알부민이 프로테인이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이다, 우리 몸에서. 자, 그렇다면 단백질의 알부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것은 디지털 컴플리트 튜브를 나가면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는 알부민이, 혈액 속에 알부민이 적게 된다. 혈액 속에 알부민이 적게 되면 혈관 내에 삼투압이 낮아져요. 맞죠? 삼투압이 낮아지면 아까 말했어요. 혈관과 세포 사이의 인터스티션, 간질에 있는 물을 빨아당기지 못한다. 물은 암맥에서, 모세혈관맥에서 암맥에서 물이 자꾸 나갑니다. 그렇지만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다시 프로테인이 물을 빨아당기고 정맥으로 올라가게 있어요. 자,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에 오면요, 모세혈관벽은 아주 구멍이 커서 물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모세혈관벽에서. 프로테인이 안 나가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게 이제 물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프로테인이 안에 많으면 오스모랄리티가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다시 빨아당기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나 물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나가서 나쁜 어떤 물질도 다시 물에 녹여서 다시 빨아당기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혈관 안에서,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프로테인이 없다면, 알부민이 없다면, 물을 빨아당기지 못하니까 간질, 인터스티션,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이 많이 차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자, 부종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팅 에데마와 난피팅 에데마가 있습니다. 피팅 에데마와 난피팅 에데마가 뭐냐면, 피팅 에데마는 세포 자체가 수혈이 되는 경우가 피팅 에데마입니다. 물려도 들어가지 않죠. 퉁퉁 그 자체 세포가 구부러 있는 거. 조금만 말을 치면 우리가 물에 팅팅 푸는 거, 그건 아마 물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간질, 세포와 혈관 사이에 인터스티션, 간질 조직, 간질이라고 에필lep시 발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간질이라는 것은 세포 조직과 혈관 조직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와 혈관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들에서 물이 차면 물리면 꾹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종아리 장단지에 이제 앞쪽에 이렇게 꾹 눌려보잖아요. 이거는 사실 뼈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뼈밖에 없어요. 피부 바로 뼈인데 그거가 둥둥 눕는 거예요. 그럼 꾹 눌리면 들어가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양말 신으면 양말이 졸린다고 그래요. 양말이 이렇게 발목이 졸린, 그게 다 부종이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알부민이 모자라거나 뭐 하거나 간에 부종이 생긴 거예요. 그걸 피팅 에데마. 눌리면 꾹꾹 들어가는 부종. 그래서 피팅 에데마. 그래서 피팅 에데마가 생깁니다. 인터스티션 후에 부종이 생기면 피팅 에데마가 생깁니다. 그게 네프로틱 신드롬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왜냐?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네프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소변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사구체, 그로물루스가 망가지면 프로테인이 빠져나간다. 물속에 끓봅니다. 그로물루스가 망가지면 화살표 프로테인이 빠져나간다. 프로테인이 빠져나가면 혈관에 삼투압이 떨어진다. 혈관에 삼투압이 화살표에서 연결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혈관에 삼투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모세혈관 쪽으로 물이 나오지 못하고 간질에 물이 많이 차니까. 간질에 물이 많이 차니까 꾹꾹 누르면 눌리면 꾹꾹 들어가는 피팅 에데마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네프로틱 신드롬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대원의 때는 부종이 일어난다. 자, 네프로틱 신드롬. 자, 봅시다. 그로메룰라, 사구체라고 했죠? 그로메룰루스, 사구체에 막이 심한 손상을 입어서 혈장단에 프로테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보다 알부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FT나 이런 거 검사할 때도 알부민을 제일 먼저 넣죠. 알부민 얼마 이렇게 알부민이 사구체막을 빠져나가는 상태다. 자, 발생빈도는 어린이가 많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진은 미성년자 사진이 있던 부분에 어린이가 70 내지 80% 차지한다. 6세에서 8세가 피크 있으면서다. 애들이 이제 얼굴 잡아놓고 자꾸 이렇게 피곤해하고 몸이 붓는다 하면 네프로틱 신드롬을 드셔야 된다. 자, 그러면 원인은 뭐냐? 원인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구체 신경, 전신질환, 여러 가지. 자, 그럼 네프로틱 신드롬이란 말이 뭐죠? 원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증상을 통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자체는 사실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치 신념이 있어서 이렇게 부족이 생기는 것도 네프로틱 신드롬이에요. 그 다음 사고치 신념도 병명이 될 수 있고 네프로틱 신드롬도 병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사고치 신념이 합백적으로 네프로틱 신드롬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사고치 신념이란 뭐냐? 말 그대로 사고체, 그로물루스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로물루스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병들을 통째해서 사고치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로물루 네프라이티스 있는데 어쨌든 그로물루 네프라이티스, 크로닉 그로물루 네프라이티스 AGM, CDM 이렇게 줄여서 말해야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자꾸 들어가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콩팥에 사고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전신질환 SL이나 다이어트 스마일러스 당뇨 SL은 전신성 공방증 낭창이라고 해서 이런 질병이 이거 자체가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스테마토수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줄여서 SLE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테믹 전신성이죠.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테마토수스 루푸스란 말은 나도 안 봅니다. 루푸스란 말이 나오는데 낭창이라는 문화를 해석을 하는데 루푸스 에리테마토수스 에리테마 이런 말은 홍반이라고 홍반이 토수스 이렇게 우스 수스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거지. 온몸에 홍반이 온몸에 시스템이라는 전신이에요. 온몸에 홍반이 여러 개 있고 낭창도 있기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루푸스란 말은 아주 옛날 용어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라이 레시라고 해서 얼굴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레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처럼 아주 온몸에 관절, 그 다음에 근육 이런 데 다 이렇게 염증성 질환을 유발해서 통증이 오고 제대로 삶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치료는 잘 없고요. 젊은 데 죽습니다. 어쨌든 SLP하고 다이어테스 멜리투스 이런 경우에도 네프로틱 신드롬을 본다고 그러고요. 약을 먹어서 페니실린, 그 다음에 안티컨발전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경련이죠. 그리고 프로베니신, 그 다음 캡토프린, NSAID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약이 우리가 어떤 약은 콩팥에서 대사되는 약이 있고요. 어떤 약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 있습니다. 콩팥에서 대사되는 약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늘 알러지 경우도 생기고 또 콩팥에서 대사될 때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됐죠? 소변에서 프로테인이 많이 나오죠, 일단. 그죠? 사고체에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 프로테인이 많이 나오니까 소변에서 프로테인 유리아, 소변에서 유린에서 프로테인이 많이 나오죠. 프로테인이 유린에 많다, 유리아가 무슨 요증,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부민 유리아, 알부민이, 그러니까 프로테인 유리아랑 알부민 유리아 똑같은 말이죠. 자, 우리가 소변에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간다. 알부민 유리아, 알부민 요점. 자, 그럼 알부민이 프로테인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테인 유리아. 이 말은 제 말은 똑같습니다. 왜? 프로테인이라는 대변이 알부민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소변에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시비어 프로테인 유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빨리빨리 그만큼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혈액 속에서 알부민이 적겠죠. 그러니까, 하이포라는 건 적다라는 뜻이죠. 하이포. 그 반대는 하이퍼. 그죠? 보적. 그죠? 그러니까, 하이포 알부미네미아. 애니아 하는 걸 했죠. 혈액증, 이런 말이에요. 혈증. 그러니까, 혈액 속에, 애니아는 혈액 속에 알부민이 적다. 그래서 저 알부민이죠. 그죠? 하이포 알부민. 그죠? 소변이 많이 빠지니까 피 속에 알부민이 적어지. 자, 그럼 적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부정증이죠. 세 번째, 제너럴라이즈드 에데마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지혈증은 왜 생겼을까? 자, 고지혈증은요, 우리가,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려고 합니다. 막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려고 하는데,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 때 알부민을 안 만들어져요. 뭐도 만드니까? 리피드도 만들어요. 지질도 같이 만들어요. 좀
지질 반병이라는 걸 있는데요. 지질과 같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지질이 같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프로테인은 빠져나오고 지질은 그대로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질은 못 붙어있죠. 그래서 하이퍼리피데미아, 리피드, 하이퍼, 고, 리피드, 지질, 애미아, 혈전. 그래서 고지질 혈전, 고지혈전. 됐죠? 자, 그래서 요 네 개가 이상 증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고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변으로 프로테인이 많이 빠져나가면, 시비와 프로테인 유리가 생기고, 그래서 또, 혈 속에서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생기고, 그래서 제너라이드 에디마가 생기는데, 안에서 프로테인하고 리피드하고 같이 만들어진 프로테인만 빠져나가니까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생긴다. 그래서 네 가지. 됐죠? 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용 프로테인 유리하는 하루에 3.5g 이상의 단백질을 배출하는 거. 이거는 24시간 유리를 갖다 다 해갖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잘 하진 않는데, 어쨌든 식용 프로테인 유리의 적입니다. 하이포알부미네미아는, 우리가 이제, 3g/dL 이하이면, 하이포알부미네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리피데미아, 돼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체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로몰로스의 손상이 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고요. 프로테인 유리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 유리아가 딱 빠져나가니까 혈중 단백질을 만들어서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돼요.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라고 말해도 나쁘지 틀리지 않습니다.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에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혈관의 산소함이 저하로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서 부종이 야기돼서 제너라이드 에디마가 생긴다 하는 게 네프로틱 신드롬에서의 부종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계속했지만, 자, 그럼 이제 부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과 상관없이 부종 전체에 대한 이게 리뷰입니다. 부종 전체에 대한 리뷰. 신체 조직의 톱 사이에 조직액이 개입돼요. 신체 조직의 톱 사이에 뭡니까? 간질. 그죠? 간질. 그러니까 세포와 그다음 혈관 사이에 interstitial 티슈에 interstitium이라고 하고요. interstitium 하면요, interstitium. inter 뭐 사이에 interstitium이에요. interstitium. 그죠? 근데 이걸 interstitium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interstitium. 하지만 사실 interstitium이라고 하지 않고 interstitium. 그 다음에 interstitial tissue. 그래서 이걸 간질 조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그 간질 조직에 물이 조직의 개인 상태. 그래서 전신적 부종과 국소적 부종이 있다는 거. 몸 전체 오는 거, 몸 전체는 몸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심장, 콩팥, 간, 내분비, 영양장 이런 것들은 영양장의 느낌이 뭡니까? 애초에 알코올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애초에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 사람들 몸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데, 내분비는 애초에 단백질 합성을 못한다든지, 간에서 안 좋아서 단백질 합성을 못한다든지, 콩팥에 단백질 빠져나간다든지, 심장이 약간 문제돼요. 하트페일리어는 몸에서 물이 다 고정까지 와서 두쪽, 뒤를 빼앗죠. 그런 것 때문에 전신을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국소적 부종은 혈관이나 림프관이 폐쇄되거나 혈관 운동성이라는 말을 하면 혈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축을 하거나 이렇게 이완을 하거나 하는데, 수축을 하게 되면요, 이 수축하는 우리가 마치 걸레를 쫙 짜는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걸레 쫙 짜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빠져나가죠. 그럼 혈관이 수축을 딱 하면은 나머지는 다 있지만 물만 쫙 빠져나오니까, 아주 고농도로 되면 물만 쫙 빠져나오니까 일시적으로 교분이 다리가 퉁퉁 부을 수 있죠. 혈관 운동성. 우리가 알레르기 생길 때 붓잖아요. 왜 그러요? 알레르기 생길 때? 혈관 수축이 생길 때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생길 때도 붓는 경우도, 꼭 알레르기가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 작용에서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알레르기로 인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는 거. 증상. 부기를 느낄 때 누르면 아픈. 자, 부기를 느낀다? 누르면 피팅. 아까 했던 피팅. 꾹 들어간다는 거죠. 서 있을 때는 하피에, 다치기 상태는 눈 주위에. 소변에는 거품 때문에 거품이 난다? 단백질 때문에. 거품 난다고 다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나서 단백질 때문에 거품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심장이 안 좋을 때는 방심장을 인절제를 인절제에서 물을 빨리 빼낸다. 홍판이 안 좋을 때는 인절제나 90cc 보름을 냈습니다. 내분비는 부족한 거로 만든다. 하여튼 뭐 치료는 어떤 것에 다르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네프로틱 신드롬의 치료. 네프로틱 신드롬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백뇨를 감소해야 되고요. 단백뇨가 적식이면 안 되니까 부종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건강증진을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뇨를 감소시킨다는 게 뭐예요? 단백뇨를 감소 안 시키면 계속 단백질을 계속 여기서 투입을 해줘야 돼요. 단백질을 감소시키다가도 뭡니까? 프로테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계속 영양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면역장애의 원인이면 면역장애라는 것 자체가 스테로이드 제제에 잘 됐습니다. 면역장애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면역장애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나 이뮤노 디프레센트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도 이뮤노 디프레센트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면역장애 원인일 때 이렇게 쓴다 하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부종 감소를 위해서 인유제를 쓴다. 그러니까 많이 부으니까 물이 밖으로 차잖아요. 물이 밖으로 배설 못하고 프로테인을 잡아나가고 물이 배설 못하니까 인유 쓰고 그 다음에 소디움이 적은 알부민을 씁니다. 우리가 알부민 수액 제제에 소디움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소디움이 적은 알부민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감염제나 체내 단백질 감소와 부종으로 감염 위험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이 알부민이 큰 물질이에요.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글로불린이 뭐합니까? 면역작용을 합니다. 면역작용에서 이런 게 이뮤노글로불린, 글로불린 중에서 면역작용하는 게 이뮤노글로불린, IgG죠. IgG, IgA, IgO, 이 해당하는 이뮤노글로불린 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뮤노글로불린. 글로불린이 이게 프로테인이에요. 자, 그래서 면역작용을 한다는 글로불린을 이뮤노글로불린 줄여서 IG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IgG, IgE, IgA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감소되면 글로불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염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종 자체가 몸에서 물이 쌓이니까 그 자체가 세포가 살이 높고 세균이 살이 좋고 배제를 형성해주니까 감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염이에요. 그래서 네프로틱 신드롬 환자는 이와 같이 면역장애가 원인인 데 대한 치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부종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죠? 그 다음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자, 그럼 단어를 하나 볼까요? 단어. 여기는 대상자 교육은 따로 있지만 어차피 이게 전부 다 환자들한테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실제로. 만약에 우리 병원에 네프로틱 신드롬 환자가 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 병동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게 뭐냐. 자, 그러면은 미리 설명해야 되죠. 다치면 안 됩니다. 피부가 약해서 잘 다칩니다. 피부가 다 손상이 쉽다. 그 다음에 목기 매트리스를 가져와서 하세요. 왜? 욕창이 생기기 쉽죠. 둥둥 부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염 예방이 있으니까 폐렴 환자나 이런 환자들하고 같이 한 방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 예방을 미리 해준다. 그 다음에 소변검사나 배양검사, 민감검사 같은 것들 주로 잘 하고요. 스컬전 센틱 테스트 한꺼번에 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안전과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준다. 그런데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혈전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는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혈전이 돌아다니면서 생체증을 유발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전 생기기 전에 빨리 운동을 시켜서 혈전 안 생기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게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매시로 가서 체이빙 해줘라. 가서 이야기해주고, 가려면 걸어다니도록 해주고, 운동시키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둥둥 붓는다고, 자꾸 다리 붓는다고 누워있지 마라. 사실 이거는 저도 수술하고 나서 다리 붓는 환자들 내가 가만 누워있지 않게 하죠. 왜? 걸어라. 걷고, 구우면 다시 누워서 빼라. 또 빼고 나서 또 걸어라. 계속 반복시킵니다. 네. 지금도 보면 우리 병원에 다리 빼는 수술하는 환자들 와서 보면 오늘도 제가 워킹 가르치면 너무 설레시는 안 해갖고 사실 그렇게 하면 병원 입장에서 무슨 좋아요. 환자가 문제되니까 우리 너무 많이 걸릴 수 좋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빨리 활동을 시켜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제일 early ablation, early normal return. early return to normal life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프로틱 신드롬도 마찬가지로 붓는다고 누워 계세요. 안 돼요.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부으면 붓는다가 따라 가서 누워서 다리로 누우세요. 그러니까 쭉 빠지죠. 그럼 소변 한번 보고 또 가서 또 움직여요.
계속 그걸 반복시켜줘야 돼요. 계속. 영양 공급, 소디움은 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꾸, 우리 몸속에 물이 자꾸 많아지니까. 가뜩이나 부정돼서 물이 많아지는데, 그죠? 그 다음에, 사고체 일가율을 신장 기능이, 50% 이상이면, 요거는 뭐냐면, 이걸로 왜 적지? 사고체 일가율 이거예요. 페이지당? 이거 뭔데? 되겠네. 이거, 프로테인스 치료하는 거 같은데. 신장 기능이 50% 이상이라면 GFR이 신장 기능이거든요. 사후수익을 GF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 50% 이상이면, KG당 1.5 내지 1.3 돌아가면 프로테인 섭취하라. 그 다음 이거 이하면 일도 섭취하라. 이겁니다. 프로테인 섭취를 말하는 건데, 제가 빠뜨린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테인 섭취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당연해서 내가 뺐던 것 같은데, 그 단어책을 다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타슘 수치조절이라. 포타슘은 하트. 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대상적 교육. 대상적 교육은 내가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플릭 신드롬의 질병 과정, 아까, 프로테인 빠져나간다, 하이퍼알부미nemia 온다, 대demia 온다, 하이퍼리피데미아 온다 하는 4가지의 그 과정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나중에 안 되면 수술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약물의 용량, 작용, 부작용을 충분히 가르쳐줘서 본인이 혹시 통원 치료하다가도 환자가 이렇게 적절하게 약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선생님을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영양 공급 아까 이야기했지만 열량을 먹고 소디움 제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 상태에 따라 GFR이 50% 이상이나 이하이냐에 따라 단백질 양을 조절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영양 공급을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소디움 제한한다는 거 열량을 먹고 줘야 됩니다. 왜? 많이 못 먹잖아요. 많이 먹고 복근 힘들어하니까 일단 고열량을 먹어서 어쨌든 빨리 그 몸을 갖다가 조금이 쉽게 말하면 소모성질하는 거예요. 프로테인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기 몸속에는 자꾸 칼로리가 떨어지고 몸을 자꾸 약간 써야 되니까 프로테인이나 다른 모든 것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체액가다와 체액주름의 증상과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요하는 증상과 증후가 어떤 거냐. 부종, 호흡, 곤란, 피로, 두통, 감염이 있을 때는 위험하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라라고 환자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환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르쳐줄 수도 있고, 환자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단어가에서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서, 그죠? 요거 보고 읽어보세요. 열리다 설명. 읽어보세요. 대화할 때도 이거 가져가서 꼭 보시고, 맞춰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좋겠죠. 그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요거는 이제 아웃라인만 잡았지만, 자세하게 좀 적어서 환자 한 사람 주면 환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치료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요렇게, 환자한테 주면 되나요? 이런 거고, 빨리 오케이 하면은 각 병동마다 같이 통일해서 폼을 만들어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병원에 자주 오면 지나만 하면 되잖아요. 자주 안 오면 굳이 다 만들어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자, 이제 요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식은 간단히 요거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1시간은 뭐 하냐면 신인사제도에 대해서 우리 부수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같이 들으세요. 신인사제도는 부수장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는데, 부수장이 알고, 부수장이 알아야 그 부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해주고 알 수 있다고 해서 부수장부터 먼저 지금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들으면 더 좋겠죠? 같이 듣고 모르면서 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자, 요식은 우리나라 말로 요즘 끝은 오죽치기 이렇답니다. 유일하게 인컨티넌스. 컨티넌스는 참을 수 있는 거고, 인컨티넌스는 참을 수 없는 거죠. 소변을 참을 수 없음.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채기라거나, 있거나 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임신 때문에 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위에는 여성이고 밑에는 남성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균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혹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해봤죠.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자꾸 반복해서 봐야지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지. 한 번 봐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여성의 그 빌리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콩팥 똑같죠? 남성과. 그 다음에 방광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방광 아래쪽으로 골반 근육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반 근육. 빨갛게 이렇게 스마일만 이렇게 골반 근육입니다. 남성은 골반 근육 바로 앞에 전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립선. 그래서, 그리고 또, 여성은 골반 근육 바로 지나면은 바로 여성이 그러니까 요도 개부, 그러니까 열애설을 오래 됐어요. 바로 소변이 나오는 끝이 나옵니다. 하지만 남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요도가 다시 또 이렇게, 더 길어지죠. 남성의 요도가, 여성의 요도가 훨씬 길죠. 자, 길다는 말은 뭐냐면은 참을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골반 근육 하나가 바로, 참는 것에 하나다. 자, 그렇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방광 자체가 이제, 여기 방광입니다. 자, 이 옆모습이죠. 이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콩팥이 있고요. 콩팥이 있고, 요관이 있습니다. 방광을 해야 되죠. 그 뒤쪽에 앞으로 이렇게 모자처럼 쓰여 있는 게 자궁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상태의 자궁이고요. 임신하면 이제 쭉 앞으로 태어나죠. 아니, 뒤쪽이 이제 직장입니다. 배소변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여성은, 사실 이 자궁질과, 그 다음에, 이 요도가 상당히 가까워져 있죠. 이 직장도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여성들은 요도의 감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들과 남성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애기를 배거나 하게 되면 골반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변화적으로. 애기 놓고 나서 임신이 이후에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이 방광요 끝에도 쉽게 트루스 머슬이라고 했어요. 딱 잡아주는 머슬이 있습니다. 머슬이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 머슬이 약해지고 골반 근육도 잡아주고 이것도 잡아주고 이중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약해지고 애기를 놓고 나서 골반 근육도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이 장군장치가 없으니까 소변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남성에 있어서는 거꾸로 나이가 들어서 이 트루스 머슬은 약해지지만 이 소변을 이렇게 배출시키는 머슬은 약해지는데 여기는 전립선이 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왜 비대하느냐? 우리가 갑상선도 마찬가지지만 비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능이 너무 활발해서 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져서 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재료가 없으면 재료가 없는데 재료가 없으니까는 그냥 열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수분의 설명이 달아드는 거죠. 우리가 갑상선 저하증이 되거든요. 갑상선 저하증이 보이자고 해서 갑상선이 커지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갑상선은 요오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오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오드를 적게 먹는 사람은 고이트가 됩니다. 왜? 요오드가 적게 들어가서 갑상선을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적어지면 이것이 뭔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니까 재료를 적게 들어오고 나머지가 막 커지면서 뭔가 기능을 활발해야 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커지는 거 안에 실제로는 기능은 떨어집니다.